안녕하세요. 선한스탁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공지사항입니다. 저희 채널 커뮤니티에 오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외국통장 9기 이번 달 회원 모집을 시작합니다. 자, 지난 8월 외국인들이 9조 원 가까운 매도로 시장이 급락을 했고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반면 5월에 떠나서 10월에 돌아오라 유명한 주식시장의 격언이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최근 9월 초부터 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상승 포지션을 확대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급 동향까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매년 시장은 명절을 전후로 해서 보너스를 제공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 작년 수익을 지키지 못하신 분들께서 고민 끝에 가입 신청해주고 계십니다. 자, 하반기는 핵심 주도주를 선점해야 수익을 보는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이번 9기 모집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가위 명절 보너스를 받으실 분, 따뜻한 연말 보내실 분들은 이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 본문에 보셔도 이 링크가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다우지수입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전일 위에 회복 시도를 했었는데 60일선 회복을 못하고 다시 한번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유는 8월 소비자 물가가 상승률이 둔화됐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던 부분이죠. 뭐 아주 크게 둔화된 건 아니고 이제 뭐 7월 대비해서 이제 같은 달 CPI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 상승을 했는데 뭐 기저효과로 당연히 전년 대비해서는 올라야 되죠. 지난달은 5.4%였는데 뭐 아주 크게 하락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그냥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아주 크게 둔화된 정도는 아니다. 대신 인플레이션 우려감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는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표들은 살짝 둔화되고 있다. 말씀드린 지표들이 이 고성장을 보이다가 살짝 이렇게 둔화되는 거지 이 부분이 성장 보이다가 확 꺾인 게 아닙니다. 뒤로 후퇴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전히 소비자 물가는 높은 수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거지 아예 꺾여서 뒤로 후퇴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도 이 15,000포인트 흔들기 정도는 나와도 됩니다. 이 정도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봐야 되고, 이 정도까지 흔들기 정도 나왔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힘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이슈를 받을 수 있다. 오히려 휴식을 취하고 건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해준 겁니다. 이 정도면은. 전일 애플에서 아이폰 13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감에 오히려 하락이 나왔죠.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오늘 지수는 그냥 쉬어가는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 밀린 거에 비해서 오히려 상승 쪽으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했고 3,150포인트를 회복 시도 정도는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양봉 하나를 세워줘야지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회복됐다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을 본다라고는 최근 수급 동향 좋아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외국인들이 이 1,170원 정도의 환율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너무 과하게 매수했다. 뭐 결론적으로는 한 6조 원 정도 매도한 건데 좀 과하게 매도했다라는 인식이 뒷받침되면서 이번 달은 코스피 주식도 매도하지 않고 은근슬쩍 매수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뭐 조 단위로 아주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의미가 있는 3천억 정도면 의미가 있는 구간이죠. 지수가 크게 상승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코스닥 주식은 계속 말씀드리듯이 매수한 부분보다 하루는 매수, 하루는 매도, 하루는 매수, 하루는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 매도하는 규모의 2배 이상을 다음날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1일 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매수 금액은 쌓이고 있다. 코스닥은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선물은 오늘 뭐 3,000개 이상 매수하던 거는 줄였지만 이 옵션 동향에서 풋옵션 매도, 콜옵션 매수. 그러니까 콜옵션 매수는
그 주가가 상승을 해야, 빠르게 상승을 해야 수익을 보는 것이고, 풋옵션 매도는 하락하면 손실입니다. 그럼 내려가면 안 되겠죠. 이것도 또한 상승 포지션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아주 크지 않을 뿐이지 모두가 상승 포지션으로 오늘도 좋은 수급을 연속적으로 이어간다. 이 수급이 연속적으로 이어간다라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잘해주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9월 수급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8월 대비해서는 아주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할 정도의 수급인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또 잘해줬습니다. 지금 1030포인트 흔들기 정도는 쉬어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코스닥은 지난달에 투심이 흔들리면서 하락했지만 V자 반등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희박한 확률인데, 이 코스피는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코스닥은 희박한 확률이지만 가능성이 있다. 그 확률은 뭐냐? 밀렸을 때 말씀드린 거죠. 980 이탈했을 때 말씀드린 거죠. 코스닥은 이 수급 동향에 의해서 올라가는 방향이 있고, 또 이 수급에 의해서 과하게 밀렸다라고 하면은 제자리를 찾아갈 때 아주 적은 확률이지만 V자 반등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다. 만약에 이번에 V자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게 속임수 구간이다. 밀려야 돼서 밀린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수급적인 부분이 더 크게 작용을 했다. 이슈나 시장의 흐름이 아니다. 이거는 과도하게 하락한 흐름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V자 반등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락할 때 이거 조정이 필요한데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서 쉬어도 좋지만 이 구간에서 1030 흔들기 정도는 나와야 건강하게 상승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 1020포인트 흔들기는 이번에는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고, 1030 정도만 흔들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일 정도 흔들더니 바로 회복을 보였습니다. 1030 회복은 물론 1040까지 올라와 주면서 이제는 코스닥은 걱정할 게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도 좋았죠. 그래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하다. 즉 대형주보다는 코스피도 중소형주가 강하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증명이 됐습니다. 꾸준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대형주를 고집하기보다는 대형주는 밀렸을 때 짧게만 보는 형식으로, 낙폭과다일 때 짧게 살짝만 치고 올라오는 정도, 크게 대신 비중을 크게 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형주 짧게만 치고 빠지는 방식으로 하시고, 그럼 코스닥 쪽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 혹은 코스피도 중소형주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여전히 약합니다. 삼성전자는 78,500원 회복될 때까지는 약세 구간이다 말씀드렸고, 이 구간을 회복해야지 그나마 좀 약세 구간을 조금 탈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 82,500원까지 회복해야 중립 구간이다. 이 아래는 다 약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약세를 탈피하려면은 이 78,500원 적어도 건드려줘야 되고, 회복되면은 그래도 조금 안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아이폰 쪽에 이제 혁신이 없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배터리 개선은 됐지만 무게는 늘고 기존에 있던 거 개선해서 그냥 나온 정도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LG노텍이 별로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LG노텍 BH 가장 중심이 된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말에 올려드린 영상에 이 아이폰 출시되면은 지금과 같이 혁신이 없다라고 하면서 한 차례 쉬어가는 흐름 나올 수 있다. 진작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영상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그러면은 이 부분이 우려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출시되기 전에 한 차례 좀 비중을 줄이면 된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폰 13이 잘 나올 거다, 혁신적인 제품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혁신이 안 보이는 아이폰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이폰의 대항마가 뭐 있습니까? 갤럭시, 그리고 폴더블 폰이겠죠. 폴더블 대중화 성공했는데 최근에 급락 조정 나오면서 크게 휴식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관련주를 보는 방법, 첫 번째 폴더블 이쪽에 있고, 자, 두 번째 뭐냐? 자, 과거에도 아이폰이 잡스 이후에 혁신이 없다라는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애플의 고정팬층, 구매력 여전했습니다. 그러면은 뚜껑을 열어본 다음에 판매량을 보면은 여전히 애플은 뭘 했죠? 입증을 했습니다. 구매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럼 뚜껑 열어볼 때까지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점 매수를 고려해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받고 있는 폴더블이냐, 아니면은 뚜껑 열면 어차피 애플은 잘 팔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결과를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선택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아니다 싶으면은 다른 섹터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셀트리온 그룹주 내일 임시 주주총회입니다. 3, 4합병 기대감이 있다.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그 기존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랑 스킨케어 흡수 합병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셀트리온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거품이냐 전성기냐 뭐 그 전에도 꾸준히 의약품 수출 1, 2, 3위 독식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레키로나주 이번에 뭐 임상이 잘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정식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후속으로 해서 변이에 강한 이제 CTP63도 준비를 하고 있다. 백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오리지널에 강한 레키로나주 그리고 변이에 강한 CTP63까지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헨즈코퍼레이션의 자회사가 이제 현대차랑 1651억 규모의 알루미늄 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급등세가 나왔었습니다. 유지되지 못하고 밀렸는데 이러면은 휴식 구간에선 여러분들 꾸준히 보실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터졌고 약세 구간은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알루미늄 휠 얘기 나왔으니까 알미늄 관련주 봐야죠. 삼화알미늄, 조일알미늄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기간에 급등하면 경고 종목, 위험 종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제하고 좀 보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뭐 경고 종목이긴 합니다. 삼화알루미늄하고 조일알미늄이 오늘도 뭐 좋은 모습은 보였습니다. 근데 경고 종목, 경고 딱지는 좀 해제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CIS 기존에 그 전고체 관련주 할 때마다 이제 CIS를 언급을 드렸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이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 사업 때문에 이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죠. 그러면서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 불가라고 했는데 근거 없음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IS는 이제 16,000원 유지하면 뭐 보유하셔도 되고 지금 구간이면은 16,000원 뭐 기존 목표가가 16,000원인데 이 구간 돌파했으니까 뭐 정리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CIS를 들고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원하는 목표치는 지금 16,000원이었는데 돌파는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부가 재택치료 확대를 검토한다라고 기존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인성정보가 먼저 올라왔고 비트컴퓨터가 뒤따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원 이 구간 돌파 여부가 중요했는데 만원을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500원 전후를 준다라고 하면은 만원 유지할 경우에는 뭐 새로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조금 밀려야겠죠. 그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재택 원격 진료 관련주, US케어 관련주, 유비케어라던가 이런 전통적인 종목들이 움직였고 인성정보는 먼저 홀로 나홀로 강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나오면서 유지되지 못하고 쉬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휴식을 취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종목이 있고 JLK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랑 의료 AI 산업을 진행하죠. 그러면서 관련주로 또 엮여서 올라왔는데 이 7,000원 회복이 중요한데 7,000원을 드디어 회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휴식 구간에서는 또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다. 거래량도 폭발한 거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케어랩스 같은 경우가 자회사가 이제 헬스케어 플랫폼 굿닥 우리 병원 갔다 오면 이렇게 알람 오죠. 카카오톡으로 이 굿닥 쪽을 보유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정부에서 또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 핵심 유망 분야에 2조 6천억 원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익시스템이 오랜만에 또 25,000원을 회복하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 거래량 좋습니다. 25,000원만 유지해주면 되고 맥스트나 옵티시스, 한빛소프트, IM 등 이 뒤에 휴식 후에 출발하는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이제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볼 때가 됐습니다. 예산 편성 그리고 이제 미래유망 산업은 연말에서 연초쯤에 한 번씩 움직인다라는 거 생각하면은 지금 뭐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셔도 되고 치고 빠지신 다음에 쉰다라고 하면 연말 연초에 또 보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잘해줬습니다. 자, 하나시스템이 관련주로 해서 3% 올라오고 또 우주항공 스페이스X 영향력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알아보고 이 탄도발사 개념으로 해서 방산주가 움직였다. 보통 방산주 하면 빅텍이 제일 많이 움직이는데
오늘은 뭐 크게 우려감을 갖지 않고 이게 강력한 도발은 아니다 정도로 생각했는지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쪼록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산주보다는 그래도 이 우려감이 있을 때 경협주를 좀 트레이딩하는 게 좀 좋다라고 시장에서 수급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빅텍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 뭐 평화산업 같은 경우도 살짝 움직였습니다. 자, 한국전력이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2호기 주 계약자인데 오늘 아랍에미리트를 송전망에 최초로 개통을 연결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살짝 꿈틀거렸습니다. 적어도 24,000원 부분까지 올라와 준 거는 다행인데 이 구간에서 24,000에서 24,500원 구간을 기존에 계속 저항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4분기에 이 전기요금이 인상되는지 여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좋을 때는 트레이딩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안 좋을 때 경기 방어성 종목으로 매매하는 게 좀 유리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주로 한전산업, 한전기술, 한전 KPS 그 외에 원전 관련주들 좀 움직이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흥하해운이 상장 유지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거래 재개된 다음에 상한가 갔는데 그동안 마음 속상하셨던 분들, 마음 쓰셨던 분들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해운주에도 최근 이제 SM상선 상장 이슈가 있듯이 해운주도 은근슬쩍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지수, BDI 지수 긍정적이고 이렇게 거래 중단됐던 흥하해운도 상장 유지가 되고 추가적으로 SM상선이 상장되고 하면은 해운주도 이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미시스코, SN그룹 나왔으니까 쌍용차 인수제안서 접수를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미시스코의 관계사죠.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될 가능성 충분하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2강이었는데 그 중에 한 축인 SN그룹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세미시스코도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가 우주여행을 시작합니다. 기존에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도 이제 86km, 블루 오리진이 그 뒤에 가면서 100km 아래는 진정한 우주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107km까지 올라가면서 빠르게 다녀왔죠. 해서 이제 버진 갤럭틱과 블루 오리진에 이어서 남은 건 스페이스X입니다.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사흘간 얘네는 잠깐 다녀온 거죠.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는 사실 10분 10초밖에 올라갔다 오는 게 10분 10초밖에 안 걸렸죠.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고도가 100km 이게 아니고 575km로 해서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비행 4일 동안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우주 정거장보다 높이 움직인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우주는 100km라고 한 블루 오리진의 그 제프 베조스의 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은 우주항공 테마 관련주, 저궤도위성 관련주들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시장이다. 그리고 명절 보너스를 주는 시장이다. 아까 CIS도 그렇고 엔터 관련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 좀 시간은 좀 지연됐지만 올라와야 되는 종목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들 눈에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저희를 선택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